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2.3 내란 사태 주요 국면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가 이제 통과가 됩니다. 12월 14일 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내란 수계도 체포도 되고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거니 하고 국민들이 시장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12월 19일 날 석동현 기자회견, 이게 온 방송에 다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란 혐의 인정할 수 없고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당당한 입장이다. 윤석열 변호인단 구성을 시사하면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 곧 국민입니다. 시장이 아주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날은 미 FOMC 금리 인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도 같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급등을 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또 가다가 12월 24일 한덕수 총리가 1차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합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2차로 또 거부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니까 이러면 헌법재판소 구성이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겠네. 어떻게 되지? 그래서 상황이 또 안 좋아집니다. 자, 어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다가 2시쯤부터, 그러니까 2시 바로 직전에 1시 반 조금 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된 게 1시 50분입니다. 그때 이후인 2시부터 1시 50분 경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전국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한 뒤 1480원마저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16분 기준 1477.8원에 거래된 뒤에도 상승을 이어가다 11시에는 1481.5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날 야간 거래에서 기록한 1470원을 넘어선 연중 최고치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쳤던 지난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어제 오전 1460원대를 넘어선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담화 직후 1466원까지 치솟았고 계속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방어엔 역부족인 모양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하자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동시에 악화돼 금융위기 사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국 안정 등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이상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돌파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시 50분 기준 0.73% 떨어지며 2411대를 기록해 다시 2400선이 위협받고 있고 코스닥 역시 0.4% 떨어진 67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되면서 금융시장 역시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내란 대행에 대한 탄핵을 제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시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시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북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최 부총리 뒤로는 박상우, 조태열, 김한섭, 안덕근, 조규용, 김영옥, 유인촌 장관 등 10명이 함께 섰는데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고해달라며 단체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들은 어제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 총리는 물론 이들 장관 다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놓고도 내란 숙의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인물들인데요. 당시 국무회의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용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 등 일부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계엄이 해제된 뒤 이들 장관은 후폭풍을 의식한 듯 한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서야 쭈삣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해 막지 못했더라도 이후에라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장관은 한 명도 없었는데요. 뭐라든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은 역대 최악의 인사임이 분명한 거죠. 비상계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계엄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합법적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협조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장관들이 자기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며 반대 표시를 했더라도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란모의 참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 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차례로 물려받을 장관들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연쇄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였을까 싶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쌍특법이라든가 또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총리께서 소신과 또 법률이 위반되지 않게 아마 하신다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을 한다 하고 이러니까 아마 소신 있게 하고 법률적으로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다 하면 아마 그것이 우리 한덕수 총리를 대권 후보로 크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탄핵을 받고서 나오신다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아마 급부상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국힘당 한 의원의 인터뷰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 대행이 탄핵이 되면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신박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노역에 쩌든 총리의 마지막 욕심이 그를 이렇게 막장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입니다. 내란 진압이 국가 안보입니다. 내란 진압이 곧 경제요 평화입니다.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숙의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 숙의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내란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희망의 새벽을 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을 받들어 반역의 무리들을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영령, 1987년 6월 항쟁 민주주의 선배 열사들께 윤석열 파면의 승리의 역사를 바치겠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자들의 준동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국민과 함께 전진합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하여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